현재 시각 13시 30분 제주국제공항행 여객기 이륙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새예요? 2009년 1월 15일 150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을 태운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이 모든 점검을 마치고 출발 예정 시간인 오후 3시 30분이 되자 여객기는 공항을 떠나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불과 3분이 되지 않았을 무렵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객기의 엔진이 멈춰버렸는데, 일반적으로 대형 여객기는 엔진이 2개라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로 비행을 지속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이 사고의 경우 2개의 엔진이 한꺼번에 멈춰버려 말 그대로 작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동력을 잃은 여객기는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간 155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처참한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추락하는 상황에 놓인 승객들이 이성을 잃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다행히 한 사람만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체의 기장이었던 체슬리 설리 설렌버거 3세 애칭 설리였습니다. 엔진이 멈춰버린 기체에서 기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이었지만, 설리는 이성을 잃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엔진이 모두 망가졌기 때문에 출발지였던 라과디아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근처의 다른 공항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설리는 짧은 고민 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렸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전 중이던 관제사를 당황시킬 만큼 황당했습니다. 설리는 추락하는 상공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허드슨강에 비상착수를 결심하는데, 관제사가 무전으로 이 말을 듣고 당황한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차라리 비행기가 물에 떨어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락하는 비행기를 착륙시킨다는 것은 말이 쉽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한다고 상상해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물이 받쳐준다 한들 중력을 받으며 체중으로 떨어진다면 살이 찢어질 듯 개 아픕니다. 그런데 인간의 체중 정도가 아닌 비행기의 무게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비행기 자체에 가해지는 충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다 정상 착륙이 아닌 비상 착륙이라 안전은 둘째치고 변수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기장 설리는 짧은 시간 내에 155명의 승객을 살릴 방법을 떠올려야 했고, 허드슨강에 착수할 시 얻게 될 3가지의 이점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물이 육지보단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허드슨강에 널린 관광객용 페리나 보트 등이 빠르게 승객들을 목격하고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혹여나 착수에 실패한 최악의 경우 육지에 떨어지는 것보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강에 비상착수를 결심한 설리는 마치 종이 비행기처럼 조심스럽게 활공하며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만약 강에 닿을 때 조금이라도 여객기의 균형이 틀어진다면 기체가 엎어지거나 파손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설리는 변수를 최대한 방지하여 강에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착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객기가 공항을 떠난 지 단 6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155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날아갈 뻔한 이 대형 사고는 훌륭한 기장의 대응으로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고, 부상자 6명이 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을 만큼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 2016년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모두를 구한 기장 설렌버거는 성공적인 사고 대처 사례로 국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이 여객기는 대체 왜 이륙한 지 3분 만에 엔진이 모두 멈춰버렸을까요? 모든 사건의 원인은 새 때문이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우리말로 조류 충돌이라 불리는 이 단어는 날아다니는 조류가 비행기와 부딪히거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조만한 새들이 거대한 비행기와 부딪혀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것 같지만, 멈춰진 비행기와 새라면 모를까 고속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부딪히는 것은 경우가 아예 달라집니다. 보통 여객기는 이착륙 시 시속 300km의 속도가 나오고, 순항 중엔 900km 이상의 속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조류와 부딪히게 되면 속도는 곧 무게라는 명대사처럼 기체가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비행기의 표면과 충돌한다면 그나마 다행인 편이지만, 조류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경우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비행기의 엔진은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류가 이 여파에 휩쓸려 빨려 들어갈 경우 엔진을 태우거나 기계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허드슨강 사건의 경우도 수십 마리의 캐나다 기러기떼가 여객기와 충돌하여 벌어진 사고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운이 더럽게 없는 케이스로 하나도 아닌 2개의 엔진에 모두 빨려 들어가 여객기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캐나다 기러기는 체중 4kg 정도로 조류 중에선 꽤 헤비급에 속하기 때문에 기체와 엔진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에서 연평균 10,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하며, 고작 몇 달 전인 2021년 11월 9일 김포공항에서도 조류 충돌로 인해 비행기가 급히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돌한 비행기는 공항을 떠난 지 25분 만에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객기뿐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 또한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로 골치가 아픈데, 만약 시속 900km의 속도로 비행하던 전투기가 10kg 무게의 독수리와 충돌한다면 전투기에 가해지는 충격은 30톤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버드 스트라이크이며, 공군 병사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도 활주로에서 새들을 쫓아내는 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류들은 어째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비행기를 피하지 않는 것일까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거대한 것이 다가온다면 피할 법도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들은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합니다. 이것은 새들이 가진 자연적인 습성 때문인데, 조류는 천적이 접근한다 하더라도 속도나 크기에 관계없이 30cm 정도 간격이 좁혀져야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팀에서 새들에게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트럭 영상을 보여줬는데, 한눈에 봐도 다가오는 속도의 차이가 명확했지만 새들은 30cm의 간격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할 뿐 속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30cm라는 간격은 비행기의 최대 출력 기준 0.3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짧은 간격이기 때문에 정작 새들이 피해야 한다고 인식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인 것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는 이유엔 여러 가지의 분석들이 있는데, 새라는 동물 자체가 워낙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항 때문입니다. 공항의 활주로 주변은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고 항공기의 소음이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조류의 천적인 들짐승들이 감히 접근조차 못하게 막아주는 데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들의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휴식 공간입니다. 공포탄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쫓아버리는 방법이 있지만, 당장 길거리의 비둘기만 봐도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새들은 생각보다 영리해서 자신들에게 타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마저도 안 먹힙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사람들은 버드 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연구를 거듭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들이 좋아할 만한 곡식 경작지를 공항 활주로로부터 최소한 3.6k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음파 퇴치기를 사용하여 새들이 싫어하는 음파를 쏘아대기도 하며, 숲을 등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은 천적의 소리를 내는 기계를 부착한 드론이 돌아다니며 새들을 감시함과 동시에 도망치게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최근엔 충돌 사고를 내는 새의 종류를 파악하는 DNA 바코드 작업이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종마다 DNA 바코드를 달아 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비행 시간과 고도 등을 고려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새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연이란 곳은 변수가 넘쳐나다 보니 완벽한 예방은 힘든 상황입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종다리와 맷비둘기, 황조롱이 순으로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며, 미국에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상징이기도 한 흰머리 수리가 꽤 말썽이라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